테슬라가 하루 만에 12%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107조가 빠졌고요. 올해 최근 고점 대비 마이너스 31%가 빠졌습니다. 자, 과연 테슬라의 운명 어떻게 될까? 단기, 장기 투자 전략과 반등 시점, 좋은 매수 자리를 한번 알아볼게요. 테슬라 끝났다. 우려가 굉장히 많죠. 시총 107조가 빠지면서 한때 1위였던 테슬라가 제약사 일라이 릴리한테까지 밀리면서 9위까지 하락하는 수모를 겪습니다. 일단 주도 트렌드가 아니다. 코로나 직후 전기차에서 하락장을 거치면서 반등장은 AI로 모멘텀이 바뀌었죠. 그리고 경쟁 심화, 판매 단가가 떨어지면서 매출 성장이 이번에 급감했습니다. 잠시 후에 실적도 알아볼 텐데 영업이익률이 반토막 났어요. 그리고 비용이 사이버 트럭 개발 그리고 AI 개발, 여기에 따라서 비용 또한 증가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재무적인 부분이 좋지 않았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올해 2024년 매출 성장 둔화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일론 머스크 뾰로통에 있죠. 성장 둔화가 지속될지, 그럼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전기차 산업의 성장 주기 많이 말씀드렸죠. 침투율이 11에서 13.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요. 캐즘. 초기에서 주류로 넘어가는 과도기입니다. 이 캐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구간을 뛰어넘어서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캐즘 구간을 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넘어가는 과정은 수많은 기업의 도태, 망하는 기업들, 상폐되는 기업들, 산업 상위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들 간의 간극이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경쟁을 거쳐서 이 허들을 넘는 자만이 이 시장의 과실을 따먹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고통은 이번 실적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죠. 자, 컨센서스 예상 대비 실제 실적이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예상치보다 훨씬 못했다. 특히 영업이익률 8.8% 예상을 했는데 8.2밖에 안 나왔다.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테슬라의 중장기 모멘텀이 남아 있습니다. 자율주행, 그리고 저가형, 대량으로 양산될 대중화 모델, 그리고 트럭과 충전소, 로봇, AI, 반드시 이런 모멘텀이 실적에 반영되는 구간은 반드시 오는데 그럼 그게 언제냐? 특히 여기서 그나마 테슬라의 실적, 모멘텀을 확 끌어올려줄 수 있는 대중화 모델이, 자, 이번에 언급을 했죠. 2025년 말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크다란 이야기를 했어요. 26년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즉 이 중에서 바로 실적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라는 거죠. 이번 실적에서 드러난 영업이익률을 볼게요. 현대기아차 통합 영업이익률이 10.2%, 테슬라 9.2, 비아디 6.4, 기타 업체들은 이런 수준인데 특히 현기차와 테슬라를 비교해보면 현대기아차는 영업이익률이 계속 올라갑니다. 반면 테슬라는 10% 두 자릿수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 차이인 거예요. 좋아지고 있느냐, 안 좋아지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게 테슬라의 지금 가장 악재다. 자, 21년부터 25년까지 실적 예상치 2023년 영업이익률이 21년도 12%를 거쳐서 작년 22년 16.8 급등을 해요. 테슬라가 어마어마하게 잘 나갔다. 22년도. 그러니까 그걸 선반영해서 이렇게 크게 올랐던 거죠. 하지만 올해 최종 영업이익률 연간 9.2%입니다. 그나마 1, 2, 3, 4분기 합쳐서 9.2지 마지막 최종 영업이익률 4분기는 8.2밖에 안 돼요. 추이가 확 꺾였다. 그리고 내년, 내후년 영업이익률 9.2에서 내년 9.3, 25년이 되어서야 영업이익률이 14.7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예상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닐 수 있지만 추세 전환이 확실히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출액의 증가 폭도 현재까지 증가한 그 추이와 현재부터 증가될 그 추이, 24년까지는 그렇게 증가세가 가파르지 않다는 거예요. 25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중장기 모멘텀들이 하나씩 나타날 것이다. 저는 현재 모멘텀이 이렇게 이동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재 이 정도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멘텀은 단기 모멘텀은 좋지 않아요. 하지만 중장기 모멘텀이 서서히 살아나겠죠. 하지만 주가는 이를 먼저 선반영합니다. 이 바닥 구간, 이미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이 정도의 구간으로 보인다. 단기 모멘텀은 좋지 않고 중장기 모멘텀도 살아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주가는 어쨌든 선반영할 것이다. 그리고 주가 또한 바닥 구간을 향해 가고 있지만 턴어라운드를 눈앞에 두고 있는 과정으로 보인다. 즉 주가가 선반영돼서 본격적으로 상승하기까지 이런 구간은 분할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어쨌든 단기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고점 여기 300달러 여길 넘어서 이렇게 가는 건 당장 가는 건 쉽진 않아 보여요. 제가 지난 테슬라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자, 테슬라는 이 300달러와 209달러, 10달러 부분 여기를 기점으로 전혀 다른 국면에 돌입한다. 여기는 좋지 않은 구간,
여기는, 그리고 여기 300을 넘으면 크게 가파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 근데 어쨌든 현재 하루 만에 209달러를 이탈을 해버렸죠. 180달러까지 하락을 했다. 다소 반등해서 182달러까지 올라갔지만 추세 매매를 하는 사람은 자, 이러한 추세,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죠. 여기를 돌파했을 때 다소 비싸게 주고 위에서 사는 방법이 있다. 혹은 정말 보수적인 사람은 적게 먹더라도 300달러 위에서 사는 방법. 이게 추세 매매 관점이고, 역추세 매매, 저점 분할 매수를 하고 싶다면 여기서 어떤 전략을 우린 써야 될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테슬라 월봉입니다. 이 파란 색깔 선이 60개월 이동 평균선이에요. 테슬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선인데요. 자, 이렇게 2016년부터 60개월 선을 잘 깨지 않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위에서 반등이 이루어졌고, 이때도 그렇고, 크게는 위에서 반등을 하던가 살짝 담궜다 빼던가 이런 형태로. 하지만 결국 이 60개월 이평선 구간 아래로 떨어진 그 시기는 매수의 기회였다는 거죠. 현재는 60개월 선 바로 닿아 있죠. 찍지는 못했지만 거의 닿아 있어요.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부터 더 빠지는 구간은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건데, 그럼 무작정 사느냐? 일단 매수 심리와 주가의 추이를 보면, 자, 아래 구간에 닿아 있는 과매도 구간, 이때 바닥 구간 106달러 아래 담고 있죠. 그리고 현재 아직 바닥에 미치지 못했다. 여기서 주가가 조금만 더 빠져줘서 과매도 구간에 완전히 돌입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매수 자리가 될 것이다. 그럼 그 자리는 어디냐? 제가 보고 있는 구간 여기에요. 일단 현재 이렇게 반등을 줄 가능성이 있는 자리, 현재 자리입니다. 180달러 찍고 멈췄는데 1차는 여기에요. 그리고 두 번째 구간, 만약에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져 준다면 1차, 2차 분할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자, 여기서 180에서 160달러까지 약 11% 정도 돼요. 신규 매수자 기준 관점이라면 여기서 1차 매수, 여기서 2차 매수, 이 자리를 준다면 굉장히 좋은 자리다. 저는 주가가 만약에 160달러까지 오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생각이에요. 현재 기준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단기 모멘텀이 다소 떨어져는 있다. 하지만 어쨌든 테슬라라는 종목의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어쨌든 올랐다 굉장히 큰 폭으로 이미 하락을 했다. 가격이 싸지고 있다. 자, 일단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자리 인근까지 도달은 했지만 조금 더 빠져주면 매우 좋아 보인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60개월 이평선을 이렇게 담궜다가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 이때처럼 60개월 이평선을 하회했다가 들어 올리는, 담궜다 빼는 이런 형태의 주가 움직임이 나온다면, 자, 이런 160달러 부근, 이런 구간은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될 수 있어요. 크게 보면 주가가 현재 이런 형태죠. 테슬라 매출 급성장에 따른, 영업이익률 급성장에 따른 급등은 한번 나왔다. 그리고 현재 숨 고르는 구간이다. 월봉인데요. 봉 하나에 한 달이죠. 어쨌든 현재 중장기적 관점으로 테슬라를 바라본다면 너무 조급하기보다는 이런 좋은 자리들, 싸게 살 수 있는 자리를 준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좀 중장기적인 긴 호흡으로 바라보자. 지금 반도체 ETF나 관련주들, 실적 모멘텀을 탄 종목들은 지금 정고점을 다 넘었죠. 테슬라는 죽을 쓰고 있는데 결국 시간의 차이예요. 먼저 올라갔다면 그 종목들이 쉬는 동안 또 테슬라한테 자금이 어느 정도 이동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트렌드 그리고 실적 이런 측면에서 모두 간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추세를 탄 그런 상태, 초입에서 사는 단기에 추세가 나오는 이런 상태라기보다는 추세가 지금 꺾였는데 이 안에서 좀 싼 구간을 찾아서 그 다음 나올 반등에서 저가 매수 효과,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테슬라가 이렇게 한동안 빠지면서 국내 2차 전지주도 많이 안 좋았죠. 하지만 어쨌든 급락이 많이 나온 만큼 단기적인 반등,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와주길 기대하고, 기술적 반등 이후에 재차 빠지더라도 이 구간은 한번 받아볼 만하다. 자, 테슬라 영상을 얼마 전에 찍어서 당분간 다른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단기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한번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머니앤클래스에서 런칭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 벌써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계세요. 제가 어려운 지난 하락장부터 수익을 내는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모두 녹인 강의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방법, 실전 매매 노하우,
그리고 경제위기를 예측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렇게 주린이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만 핵심만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변화하고 계시는 수강생 분들의 후기처럼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 과정에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